안녕하십니까.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이상입니다. 방금 좌장께서 말씀하신 원리 발표는 저희 연구단의 김도현 박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미흡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그룹 안에서의 R&D 체계에는 신소재, 그리고 에너지 환경, 자동화 부문의 연구를 리스트에서 맡고 철강에 관련된 연구는 포스랩, 이제 포스코 기술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연구는 포스텍 포항본부에서 수행하는 산업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도 SOFC에 관련된 고체산물 연료전기에 관련된 연구는 현재 포스코에서 출자해서 설립된 포스코 파워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민간 발전 사업자의 지원하에 리스트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트에서는 10여 년 이전 이미 연료전지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MCFC에 있어서는 97년 5kW 세프레이터, 그리고 밀판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100kg, 250kg로 지금 이제 스택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FC사, 세계에서 가장 시장 지배자로 말하는 중 가장이고요. 큰 회사입니다. FC의 내부 계층형 MCFC 실제 제품입니다. 제품을 들여다가 운전해서 잘 돌아간다는 연구를 실제로 보여주는 실증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BOP 연소 플랜트의 개발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SFC에 있어서는 이제 2001년 이후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 2003년 이후로는 포스코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반 연구로 스텝 제조하는 그런 연구가 수행됐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 연구가 있었고 이런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포스코 파워와 함께 150kW급의 SOFC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연구단이라고 하는 연구단을 원전 직속 기관으로 발족시켰습니다. 단장은 전문환 박사고요. 단일 조직이지만 내용상으로는 MCFC의 세스텍 그룹, 그리고 FFC의 세스텍 그룹, 그리고 이제 전체 연구 시스템, BOP 연구 그룹 이렇게 나눠 수 있겠습니다. 10명의 기술원을 포함해서 총 29명의 지금 현재 맨파워를 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계속 신입 연구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위에 좋은 SOFC, MCFC 전문가가 있으면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위해서 확보된 인프라로는 첫 번째 현재 실험동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 구성로서 제조 설비, 밀판 제조 설비, 레이저 연구기 확보이 됩니다. 그리고 스택 조립 설비, 그리고 단전지 쇼스택, 그리고 이제 킬로와트 급의 스택을 성능 측정을 하기 위한 테스트 스테이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또 하나의 실험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이제 연료에 관련해서 했던 연구들을 전부 소개하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세 가지의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250kW 내부 계질형 MCFC 실증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 사업은 250kW MCFC 발전 시스템 실증 연구라는 제목으로 해서 2004년부터 10년 동안 90억 원 규모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주관 기관은 포스코 파워, 참여기업은 포스맥 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리스트, 키스트, 전기연구원이 인터뷰로서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FC사의 MCFC 2기를 도입하고 설치하고 운전함으로써 보급 기반을 확보하고 그리고 BOP 국산화의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1호기입니다. 저희 연료연구단이 들어있는 실험동 부지에 설치되어 있고요. 사용 연료는 LNG입니다. 2005년에 설치되고 19,000시간 운전하는 결과 250kW에서 47%의 전기 효율 그리고 93%의 가동 효율을 달성했습니다. 2호기는 서울의 탄천변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연료를 ADG 소화조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2005년 후반에 설치되어서 12,000시간 운전 결과 45%의 전기 효율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보완하고 수리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국산화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업을 통해서 보급 기반 확보 그리고 국내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규정 정립을 위한 자료 축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상업성에 가까운 상용화를 위해 도입된 1호기입니다. 분당의 남동발전에 설치돼서 실제 발전을 이제 한 거죠. 연료는 LNG 그리고 10,000시간 운전해서 250kW에서 47%의 전기율, 90%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MCFC에 있어서는 이제 향후에 보급기관을 확보하고 국산화, 기업들의 국산화로서 포스코 파워는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항의 영일만 배우 산업단지라는 이 흥해 이론인데 6만 평 규모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착공했고 올 8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BOP의 생산, 그리고 물론 테스트라인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센터, 그리고 2.4MW 거리의 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번째 토픽으로 중원용 SOFC에 사용될 금속 분리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FC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은1000도씨라는 가장 높은 온도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열효율 높아지고 전지기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1000도씨에서 돌리려면 모든 구성요소가 세라믹이어야 합니다. 금속은 아무리 성능 좋다고 1000도씨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구성요소가 세라믹인 경우와 그리고 일부 구성요소를 특히 분리판을 금속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숫자가 잘 안 보이시죠? 다른 요소들의 비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분리판에서 금속 분리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약 100달러, 세라믹 분리판을 쓰는 경우에는 400달러, 그래서 75%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액 수준에서 약 45%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SOFC 시장에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하겠다라고 사업 판단을 한다면 금속 분리판을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금속 소재를 사용할 것인가? 보시는
그 삼각형은 이제 FE, 크롬 니켈의 삼성공대 상태도를 거칠게 그린 것입니다. 노란 이 부분이 플레이팅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서 스테인리스 430, 그리고 제켄지 이상이 지금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크로포 21 APU 등이 있습니다. 오른편이 이제 오스트나이트의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크롬 베이스의 알로이가 있고 니켈의 수파알로이도 금속 구입판으로서 적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소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무엇을 적을 수 있겠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단 비용이라고, 시장을 염두에 둔 상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잠깐 대처드리고, 그리고 전기전도도는 다 금속이니까 기본적으로 확보해 준다고 보고, 그러면 열팽창 개수, 기계적 강도, 가공성, 이런 요소들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팽창류 서멀 디스펜딩 에피션트의 측면에서는 셀이 세라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열팽창 개수가 얼마냐. 대표적인 전해질인 YSG의 경우에 10.5입니다. 거기에 근사한 것이 좋습니다. 오스트라이트계나 수파알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값이 크고 펠틱 스케일이 11.5에서 14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반면에 강도나 가공성 측면에서는 오스트라이트계나 수파알로이가 이해한 면이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요소로 맡은 비용에서는 단연 펠틱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하여 그 물성을 일부 추려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속 분리판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금속 소재에서 가장 요구되는 한 이슈는 산화 저항성과 크롬 휘발의 억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은 전도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전기전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조선의 합금을 개발합니다. 또 하나는 표면 처리를 통해서 산화 저항성을 높여주고 크롬 휘발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10년 전부터 분리판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탬핑, 웰딩 이런 공정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분리판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규모 측면에서도 연산 10MW 스택에 공급할 수 있는 분리판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SFC에 사용할 수 있는 금속 분리판의 고성능 코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하나는 표면을 개질하는 것입니다. 란탄이나 리튬 같은 히토리오 원소를 도핑해서 표면을 개질함으로써 분리판으로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고피막을 느껴주는 것입니다. 그 대상 소재로서 어떤 것이 적합할까를 판단하기 위해서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강중이 있습니다만 금속 분리판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 6가지 스테인리스 강중에 대해서 산화도감과 점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산화 저항성 측면에서는 스테인리스 446과 444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점도도 측면에서는 444가 좋습니다. 지금 한참 인기를 끈 것은 크로퍼 22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전부 펠틱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렇지만 조성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별로 어떤 영향들이 있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은 산화 저항성은 높여주지만 전도도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티타늄에서는 논의의 가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망간은 스핀의 항성을 촉진하고 크롬 휘발을 억제해서 점도도를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란탄은
저항성을 높이고 역시 전도도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속 소재, 모재 위에 이제 고온 800도, 1000도 이런 고온에서 산화 피말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산화물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 전도도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MnCr2O4라고 하는 스피네일이 생긴 경우와 Mn과 CR이 1.5 대 1.5로 구성되어 있는 스피네일이 생성된 경우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도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FE가 포함된 스피네일 경우에도 그 전도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PVD법으로 444 표면에 란탄과 또는 이트리움을 도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화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요. 그리고 ASR, 에어리어 스페시픽 레지스턴스입니다. 이 저항값이 5분의 1 수준, 코팅 후에 5분의 1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도핑의 그 두께에 따른 차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즈 도핑을 했을 때 무슨 이유로 저항이 작아지는 것인가? 깊이에 따라서 산화물 층이 A 그림은 산화물 층이 얇아졌다는 옥시전 인텐시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B의 그림에서는 FE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FE가 포함된 스피넬 옥사이드 층이 형성되었다. 이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분리판의 저항 전도도라는 게 결국 이 옥사이드 층의 조성과 두께에 영향을 받는데 전도도가 높은 산화물층을 형성시키고 그 두께를 줄인다면 결국 분리판 전체의 전도도는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레어스 메탈을 도핑함으로써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높이만 입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사법으로 LSM이나 LSCF를 모재 위에 세라믹을 녹여서 붙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실제로 용사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고요. 이 피막이 코팅층이 제대로 올라갔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이 소금물, 염소를 분무를 해서 부식을 시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코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처럼 부식이 일어나고 제대로 코팅이 되면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단면을 보면 비록 고립기공들은 관찰이 되지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포는 없는 층이나 코팅층이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코팅된 분리판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해질 양쪽에 캐서드 흡물질을 바르고 분리판 붙여서 코팅한 경우와 안 한 경우에 대해서 분노점을 측정한 결과 코팅한 경우에 분노점이 낮아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전지에 가서 단전지를 올리고 스택을 쌓아서 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코팅 안 한 경우에는 이처럼 심하게 감쇄가 일어났고요. 코팅한 경우에는 감쇄가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OFC, 평판의 SOFC 스텝 개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희 리스트에서 제작한 셀을 가지고 스텝 쌓은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kW급의 스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덱스에서 셀을 사다가 스텝을 만든 그 얘기입니다. 우선 리스트 셀을 가지고
스택 쌓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제작한 셀이고요. 에너드 서포티드 타입입니다. 전해진 워켓소드는 스크린 프린팅으로 올렸고요. 온소개를 했습니다. 셀 전체 크기는 10x10 그리고 캐소드가 발린 면적이 실제 유효 면적입니다. 9바이로 해서 81스퀘어센치이고요. 실행제는 비어 베이스의 글라스 자체 제작됐고 유리판은 스테인리스 4성분입니다. 셀, 캐소드 엔드판, 실링제, 그 다음에 셀과 셀 사이에 들어가는 바이폴러 플레이트, 그리고 에노드 엔드 플레이트입니다. 이제 이 스택의 출력에 따라서 선녀가 빠지는 이런 소형의 테스트 스테이션에서 그리고 1.5kW까지는 이 스테이션에서 그리고 5kW 정도의 좀 상대적으로 큰 스택은 저는 측정 스테이션에서 성능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세 장을 적층을 해서 800도씨에서 운영한 결과 VCV, 오픈 서킷 볼티지 3.23로 적어졌고요. 충전 밑에 0.5카. 상용 제품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적으로 셀을 제조했다는 경험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마트의 스택 구축한 결과입니다. 인덱사의 ASC2 셀을 이용했고요. 이 셀은 YSG 전해질 두께가 5mm,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16장을 적층했는데 이 사용된 실링제는 리스트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이고요. 캐소드 사이드 전체 사이드는 6번 메쉬입니다. 스테인리스 430의 LSM 팀에서 바이폴러 플레이트와 인드 플레이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16장 스텝, 16장의 셀을 적층해서 구성한 스텝의 외양이고요. 에노드 플레이트를 보시고 각 바이폴러 플레이트에 리드와이어를 뽑아서 셀 성능도 평가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820도씨에서 운전한 결과 16.7V 50V 그리고 일렉트로닉 로드의 한계 때문에 이 1km까지밖에 제시를 못하였습니다만 IV 커브 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직도 이 스택은 좀 더 출력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셀 간의 성능 편차는 별로부터 허용 범위 안에 들어왔고요. 그것은 이제 IV 커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류 밀도 조건 400mAh/cm에서 500시간 운전한 결과 2.25%의 딜레이션을 좀 전에 발표했던 그런 매도의 타겟되면 큰 가치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600mAh 조건을 올리고 168시간, 일주일입니다. 운전한 결과 0.46%의 딜레이션이 확인되고 다시 800mAh를 올려서 일주일 하는 결과 0.46% 이런 감소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렇게 이제 스텝 그리고 또 분립한 이런 연구를 그때까지서 지금 현재는 포스코 파워의 지원하에 100 앞으로 5년, 4년도가 되어 있고 150kW의 스택과 시스템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